끼익, 쿵. 사거리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큰 개가 길 한복판에 쓰러지고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던 순간 한 학생이 교복 소매를 찢어 피를 먹게 했죠. 하나, 둘. 떨리는 손끝이 가슴을 누르고 휴대폰 카메라와 차가운 시선 사이로 미약한 숨이 되살아납니다. 그 아이의 귓가엔 아침의 말이 아직 맴돌죠. 후회하실 겁니다. 창문이 깨지던 밤, 쓰러지던 노인의 손, 밀려드는 통지서. 무엇이 이 아이를 뛰게 했을까요? 생명 앞에서 정답 없는 선택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압박의 끝을 보게 됩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교복을 입었어요. 낡은 셔츠에서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죠. 부엌을 지나가다 엄마가 식탁에 엎드려 잠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밤새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느라 컴퓨터 앞에 있었나 봅니다. 지우는 엄마의 어깨에 담요를 살짝 덮어드렸어요. 엄마, 힘들어서 어떻게 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엄마는 동네 카페에서 일했었죠. 하지만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계속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어요. 지우는 발소리를 죽이며 집을 나왔습니다. 병원은 바로 아래층에 있었어요. 사랑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이 새벽 어둠 속에서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지켜온 작은 병원이었죠. 할아버지, 저 왔어요. 문을 열자 소독약과 동물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익숙한, 오히려 편안한 냄새였어요. 우리 지우 왔구나.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할아버지는 진료실에서 나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지우는 놓치지 않았어요. 당뇨 합병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좀 더 쉬셔야 하는데. 아이고, 내가 쉬면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보겠니? 할아버지는 입원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어제 수술한 고양이 2마리가 케이지 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지우는 청소 도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는 앉아 계세요. 바닥을 닦으며 지우는 할아버지를 흘끔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청소를 했을 텐데 요즘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시력도 많이 나빠졌고 손떨림 때문에 정밀한 수술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죠. 지우야, 네? 너는 이 일이 힘들지 않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니? 동물 냄새 난다고. 지우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어제도 같은 반 아이가 코를 막으며 지나갔었죠. 동물병원 냄새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밝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전 이 냄새가 좋은걸요. 생명을 구하는 냄새잖아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지우는 정말 할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자랐구나.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요. 그때였습니다. 병원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여기가 사랑동물병원이죠?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네, 맞습니다만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은 병원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진료 장비와 오래된 가구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죠. 그 시선이 마치 값을 매기는 것 같아서 지우는 불쾌했습니다. 꽤 오래된 건물이네요. 40년이나 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지우가 나서서 물었습니다. 남자는 지우를 흘끔 보더니 할아버지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건물 저희가 좋은 값에 사드리죠. 팔 생각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동네가 곧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겁니다. 지금 팔면 그나마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팔 생각 없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남자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할아버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지우는 급히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아마 개발업자들인 것 같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병원을, 요즘 이 동네 건물들을 다 사들이고 있다더라.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지을 거라고.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병원이 없어진다면? 할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이곳이 사라진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학교에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못해 가방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어서 학교 가거라. 밖으로 나오니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골목을 걷다가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지우야, 학교 가니? 네, 안녕하세요. 너희 할아버지는 잘 계시니? 요즘 개발업자들이 자꾸 들락거려서. 네, 오늘 아침에도 왔었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계속 와. 팔라고 압박하는데 참 막막하다.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또 그 냄새가 났나 봅니다. 몇몇 아이들이 코를 막았어요. 야, 또 동물병원 냄새. 에어프레셔너라도 좀 뿌리고 다니지. 지우는 못 들은 척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괜찮아. 나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돕고 있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오늘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 내내 아침에 왔던 남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 비웃는 듯한 미소.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점심시간, 지우는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싸둔 김밥이었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힘들까?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지우는 꼭 참았어요. 창밖을 보니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웃으며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아마 이런 걱정은 없겠죠. 집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족이 병들어간다는 불안함.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가 지켜온 병원을,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하지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인 지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막막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응급처치를 받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 깨셨대. 들어가 보자. 엄마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할아버지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죠. 병실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어요. 할아버지, 우리 지우 학교는 어떻게 하고 왔니? 할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지우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프신 거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이순애 선생님 맞으시죠? 누구시죠? 엄마가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대성개발 김 부장입니다. 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지우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아침에 왔던 그 회사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입니까? 보시다시피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아, 그래서 더 급한 겁니다. 남자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번 주 안에 재개발 공고가 날 겁니다. 그 전에 계약하시면 특별 보상금을 드릴 수 있어요. 나가주세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생,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면 안 되지. 우리 가족 일이에요.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커지자 남자는 혀를 찼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공고나면 보상금이 절반으로 줄어요. 남자는 명함을 던지듯 놓고 나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죠. 엄마, 우리 어떡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퇴원부터 하자. 할아버지가 힘겹게 일어났어요. 다음 날 동네는 술렁거렸습니다. 구청 게시판에 커다란 공고문이 붙었어요. 그린시티 아파트 단지 개발 예정지. 지훈의 동네 전체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옆집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우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큰 회사를 상대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일부는 보상금을 받고 떠나기로 했고, 일부는 끝까지 버티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병원 월세가 또 밀렸어요. 은주가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도 거의 안 오고, 이번 달은 정말 팔아야 하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병원을 포기한다는 건 할아버지에게는 죽음과 같았어요. 안 돼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지켜온 곳이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데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누군가 병원 앞에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우가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쓰레기 더미 사이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라.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전기가 자꾸 나갔습니다. 수도도 끊겼다가 다시 들어왔죠. 병원 앞에는 매일 쓰레기가 쌓였고 누군가 계속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전화 왔어요. 위생 검사 나온대요. 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예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학교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같은 반 수진이가 기르던 햄스터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지우야, 내가 동물병원에서 일하잖아. 좀 도와줘. 수진이가 울면서 지우를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햄스터를 살펴봤어요. 숨이 거칠고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탈수 증상인 것 같아.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을 먹이려 했어요. 하지만 햄스터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햄스터는 너무 작았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을 기억해내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하지만 햄스터는 결국 숨을 거뒀어요. 수진이는 울며 돌아갔고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배웠다면, 할아버지처럼 할 수 있었다면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순간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단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어.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야.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아. 최선을 다해야 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병원을 위해서도. 집으로 돌아오니 낯선 차가 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또 개발업자인가? 지우가 경계하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건 예상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품위 있는 노신사와 젊은 여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사랑동물병원 맞나요? 네, 맞는데요. 아, 다행이네요. 저희 강아지가 아파서. 여자가 품에 안은 작은 강아지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지우는 급히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도 최선을 다해 강아지를 진찰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노신사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오래된 병원이지만 정말 좋은 곳이네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곧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네? 지우가 재개발 이야기를 하자 노신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좋은 병원이 사라진다니. 정말 아쉽네요. 그들이 떠난 후 은주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이번 달 들어 처음 온 손님이에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병원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 동네를 지켜온 작은 불빛. 이대로 꺼지게 둘 수는 없어.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뭐든 해야 했어요. 바로 그때 엄마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다행히 불은 작았습니다. 병원 뒤편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불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 같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이 금방 진압했지만 그날 밤 가족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 한계야. 은주가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병원 간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으름이 묻은 간판이 새벽빛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압박은 계속됐지만 가족은 버텼어요. 하지만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학교로 가는 길에 신호등 앞에서 멈춰섰어요. 빨간불이 켜져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끼익.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어머, 저게 뭐야? 개가 차에 치였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우가 돌아보니 길 한가운데 큰 개가 쓰러져 있었어요. 골든 리트리버였습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한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내렸죠. 아, 이거 큰일이네. 어떡하지? 운전자는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비싼 개 같은데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괜히 건드렸다가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해?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개는 힘없이 헐떡이고 있었어요.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지우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나서야 하나?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생명 앞에서는 조건이 없단다. 부자의 개든 가난한 사람의 개든 길고양이든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해.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어요. 비켜주세요. 사람들을 해치고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괜히 건드리지 마. 문제 생기면 누군가 말렸지만 지우는 듣지 않았어요. 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태가 심각했어요. 숨이 가쁘고 눈동자가 흐릿했죠. 침착하자.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먼저 출혈을 확인했습니다. 뒷다리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지우는 교복 셔츠를 찢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운전자가 놀라서 물었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찢은 천으로 상처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압박을 가해 지혈을 하는 거였죠. 다음은 호흡이었습니다. 개의 입을 벌려 기도를 확인했어요. 혀가 뒤로 말려 있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안 돼. 조심스럽게 혀를 빼내어 숨기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개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가슴에 손을 대보니 심장 박동이 너무 약했어요. 지우는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개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압박했어요. 하나, 둘, 셋,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죠. 저 학생, 뭐 하는 거야? 걔한테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는 건가?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쏟아졌지만 지우는 집중했어요. 제발, 제발. 5분이 지났을까요? 개가 움직였습니다. 컹, 약한 소리를 내며 눈을 떴어요. 살았어. 정말 살렸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안심하지 않았어요. 아직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병원에 가야 해요. 빨리. 운전자를 보며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디로? 지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개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큰 개였지만 지우는 있는 힘을 다해 안았어요. 제가 데려갈게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은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하늘동물병원이라는 큰 병원이었죠. 개는 무거웠습니다.
팔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드디어 병원이 보였어요. 응급 환자예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간호사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예요. 출혈이 있고 의식을 잃었다가 방금 깨어났어요. 수의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걔를 진찰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급처치를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했어요. 학생이? 수의사는 감탄했습니다. 전문적인 응급처치예요. 이 처치가 없었다면 아마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일단 수술실로 옮기겠습니다. 간호사들이 걔를 데려갔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죠. 학생 괜찮아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우는 떨리는 손을 숨기며 일어섰어요. 그때 개의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금색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골디 최동혁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주인에게 연락드릴게요. 간호사가 명찰을 가져갔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병원을 나왔어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학교로 가는 길, 지우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미소였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야, 너 개 살렸다며? 대박. 영상 봤어. 완전 멋있더라. 친구들이 둘러쌌어요. 평소에는 거리를 두던 아이들도 관심을 보였죠. 어떻게 한 거야?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질문이 쏟아졌지만 지우는 쑥스러워했어요. 그냥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수업 시간 내내 아침 일이 떠올랐습니다. 골디의 눈빛,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 그리고 수의사의 칭찬. 내가 정말 생명을 구한 거야. 가슴이 뿌듯했어요. 할아버지처럼 자신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았죠.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우, 교장실로 와봐. 무슨 일인가 싶어 갔더니 교장실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지우 학생이구나. 중년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제가 최동혁입니다. 골디 주인이에요. 지우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걸까요? CCTV를 확인했어요. 교복을 보고 학교를 찾았죠. 최동혁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골디를 살렸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지우는 손사래를 쳤어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학생만 용기를 냈잖아요. 회장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바이오메드 CEO 최동혁. 보답을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정말 필요 없어요. 지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명함을 지우의 손에 쥐어줬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설마 이 작은 종이가 가족의 운명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죠. 명함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매일 밤 그 명함을 꺼내봤어요. 바이오메드 CEO 최동혁. 하지만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틀 안에 나가 대성개발 직원 5명이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함도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아직 은주가 항의하려 했지만 한 남자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 건물 이미 우리가 계약했어. 건물주가 팔았다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한테는 아무 얘기도. 세입자한테 뭘 알려? 이제 우리가 주인이야.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계약서였습니다. 진짜였어요. 언제까지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목요일 정오까지. 안 나가면 강제 철거. 남자들이 나가면서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짐 빼는 게 나을 거야. 강제 철거되면 보상금도 없어.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이었죠.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은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40년이야. 40년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창밖에서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팡! 누군가 돌을 던진 거였어요. 병원 유리창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였죠. 아버지, 아버지, 은주가 할아버지를 흔들었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또다시 병원으로 가는 길. 지우는 구급차 안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갑고 약한 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할아버지.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예요. 당뇨 합병증도 악화됐고요. 위험한가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합니다. 은주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우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뭐든.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최동혁 회장의 명함이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어요. 망설였습니다. 정말 연락해도 될까? 도와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병원 밖으로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느껴졌어요. 여보세요? 저, 이지호입니다. 골디를 구한, 지우 학생. 어떻게 지내요?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사실은 지우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재개발 얘기, 강제 철거, 할아버지가 쓰러진 것까지.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창피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중앙병원이요. 30분 안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확히 25분 후 검은 차 3대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최동혁 회장이 내렸습니다. 뒤따라 정장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죠. 지우 학생,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회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지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얘기했어요. 서류도 보여줬죠. 회장은 옆에 있던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 검토해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봤어요. 불법이 많네요. 세입자 권리 침해, 협박, 재물손괴. 당장 고발 준비하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대성개발 대표 연결해주세요. 비서가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은 전화를 받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동혁입니다. 당신 회사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랑동물병원 건이요. 즉시 철거 계획 취소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회장이 전화를 끊고 지우를 봤어요.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강제 철거는 없을 겁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회장은 은주에게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치료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우리가 누군데요? 지우 학생이 우리 골디를 살렸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회장은 지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우 학생 꿈이 뭐예요? 수의사요. 할아버지처럼 동물을 치료하고 싶어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꿈이네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성개발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죠. 할아버지도 좋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지우야. 병실에서 할아버지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구했구나. 아니에요. 제가 골디를 구해서.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긴 내가 자랑스럽다. 며칠 후 최동혁 회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지우 학생,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우리 회사에서 수의대 진학을 지원하고 싶어요. 장학금도 드리고요. 지우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요? 지우 학생 같은 사람이어서요. 생명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병원도 지원하고 싶어요. 이런 좋은 병원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은주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지우 학생에게 하세요. 이 용감한 학생이 없었다면 저도 골디를 잃었을 거예요. 그날 밤 지우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작은 별들이 반짝였죠. 할아버지, 저 잘했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지우. 10년 후 봄. 사랑동물병원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원장님, 첫 환자 오셨어요. 간호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우는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27살의 젊은 수의사가 된 지우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전문가다운 자신감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노숙자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품에는 작고 더러운 강아지가 안겨 있었어요. 돈은 없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먼저 강아지부터 보여주세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강아지를 받았어요. 심하게 말라 있었고 피부병도 있었죠. 많이 아팠겠네요. 지우가 강아지를 쓰다듬자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녀석이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순간 지우는 10년 전 자신을 떠올렸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던 그 시절을.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치료해 드릴게요. 하지만 저희 병원에는 생명 나눔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 진료예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지우는 정성껏 강아지를 치료했어요. 주사를 놓고 약을 바르고 영양제도 줬죠. 진료실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의 할아버지였어요. 우리 지우가 참 잘 컸어?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고 당뇨도 잘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보고 계셨어요? 그럼 내 손녀딸이 얼마나 훌륭한 수의사가 됐는지 봐야지.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점심시간, 은주가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밥 먹었어? 은주는 이제 바이오메드 산하 동물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엄마도 훨씬 행복해 보여요. 그럼 내 딸이 이렇게 멋진 의사가 됐는데. 가족이 함께 점심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10년 전에 어둡고 힘들었던 시절이 거짓말 같았어요. 오후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지우 원장님, 최동혁 회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옆에는 나이 든 골든 리트리버가 있었죠. 골디,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골디도 꼬리를 흔들며 지우를 알아봤어요. 정기 검진 왔어요. 골디도 벌써 11살이네요. 지우는 정성껏 골디를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건강했어요. 지우 원장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요. 회장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길거리에서 정말 기적이었죠. 기적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우는 진료실 벽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액자가 걸려 있었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이순애.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저를 통해 골디에게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생명들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하고 싶어요. 동물 생명 보호기금을 늘릴 거예요. 정말요? 더 많은 동물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요. 저녁이 되자 동네 아이들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동물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지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동물 사랑을 가르쳤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응급처치에 대해 배워볼까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만약 다친 동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와줘야 해요. 한 아이가 크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방법을 알아야겠죠? 지우는 인형을 이용해 시범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따라했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지우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였죠. 순애 할아버지가 옆에 왔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봤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 가르침을 실천했기 때문이지.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10년 전 그날. 그럼, 어떻게 있겠니?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작은 선행 하나가 모든 걸 바꿨죠. 할아버지가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게 인생이란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돌아와. 그때 병원 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응급 환자인가 봐요. 지우가 계단을 내려가려 하자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지우야. 네, 사랑한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병원으로 내려오니 한 가족이 다급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울면서 새 장을 들고 있었죠. 선생님, 우리 앵무새가.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살릴게요. 지우는 새 장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일이구나.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 진료실로 들어가면서 지우는 벽에 걸린 액자를 다시 봤어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 옆에 지우가 새로 걸어둔 액자가 있었습니다. 받은 사랑은 반드시 돌려주세요.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 골디를 구하며 나눈 사랑, 최동혁 회장에게서 받은 도움. 이 모든 것이 이제 지우를 통해 더 많은 생명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병원 간판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어요. 40년 전 할아버지가 켰던 그 불빛이 이제 지우의 손으로 더 밝게 빛나고 있었죠. 사랑동물병원. 그 이름처럼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